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드디어 그 운명의 4월 2일이 왔네요. 물론 미국은 아직 4월 1일입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 4월 2일이 되겠죠. 몇 시에 정확하게 상호관세를 발표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 이 자리에서는 제가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그 트럼프의 상호관세만 기다리는 듯합니다. 그래도 또 4월이 됐고 분기도 바뀌었고 약간은 좀 분위기가 개선되는 모습이 있기는 했는데 앞에 있는 그 상호관세를 생각하자니 골치가 아파지는 이게 반등도 믿어도 되는 반등인가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상호관세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어제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어제는 다우지수가 1%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S&P 500이 다우지수의 상승세를 조금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죠. 다우가 쉬었고요. 나스닥이 상승했습니다. 약 1%가량. 그리고 S&P 500은 계속해서 좀 중립 정도의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월 31일과 4월 1일의 뉴욕 증시는 그냥 4월 2일을 기다리면서 지난주 금요일의 급락을 조금씩 만회하는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3월 31일은 가치주 영역에서 반등이 좀 나왔고, 그리고 4월 1일은 성장주 영역, M7 영역에서 반등이 좀 나와서 키 맞추기를 했을 뿐이지 결국에 다들 4월 2일만 지금 쳐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3.6%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1.6% 상승했지만 일단 큰 의미를 현재 시점에서는 부여하기 어렵고요. 존슨앤존슨이 7% 넘게 급락을 했네요. 그 베이비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100억 달러로 좀 무마를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안 받아들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커졌던 존슨앤존슨의 개별적인 이슈가 또 하나 있었네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안 좋은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오늘은 나스닥이 상승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딱 대각선 지어서 보면 이쪽에 있는 확실히 넓은 사각형을 차지하고 있는 M7 종목들이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으로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앞장서서 M7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기 때문에 일단 상호관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조금은 한숨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가 이틀 연속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비슷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새로운 종목들 얘기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오랜만이죠. 구글이랑 광고 플랫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로블록스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광고로 거의 아마 그 매출 비중이 거의 압도적일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 안에서 로벅스라는 통화를 이제 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인데 결국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뭔가 신기한 아이템이라든지 뭔가 좀 갖고 싶은 아이템들이 계속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랑도 마케팅 많이 하고 또 광고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거기서 길 가다 보면 주변에 이제 광고판 같은 거 많이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이랑 그걸 또 한다고 하니까 노하우 있는 기업이랑 로블록스랑 하면 로블록스의 어떤 사용자 수를 또 이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4.6%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주는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얘기를 안 드렸는데 흐름상으로 좀 놓고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노보 노디스크의 차트고요. 그리고 이게 일라이릴리의 차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위고비가 많이 맡고 계시지만 위고비보다는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훨씬 더 시장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 한해서만큼은요. 아무래도 해외 기업이고 미국 기업이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접근성이 확실히 좀 다르겠죠. 그리고 최근까지 공급 부족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늘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기업은 이겁니다. 힘스앤헐스. 원래 여기가 비만 치료제 공급 부족이 나오면서 그 GLP-1 가지고 약을 다시 만들어서
약간 뭐 복제약 같은 거죠. 그런 걸 납품하다가 그게 이제 공급 부족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 팔지 마라라고 하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은 그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유통해서 팔면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고비보다는 확실히 젯바운드가 어필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자, 마지막 특징주로는요. 블룸에너지 오랜만에 보시죠. 연료전지 기업인데 나름 주가 잘 버티다가 코나그라 브랜즈라는 식품 기업이랑 또 계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연료전지 최근에 친환경 관련주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연료전지만큼은 쓸만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계약으로 한번 확실하게 좀 보여줬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는 US 스탁 성정모 연구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호 관세를 기다리는 그런 심리가 느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이틀 연속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지표는 조금 부진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 상호관세를 하루 앞두고 좀 시장에서는 일단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 아닐까 그런 기대감이 일단 작용한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 이제 뭐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오늘 이제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중국 내에서 좀 주간 차량 보험 등록 대수도 5주 연속 상승하면서 조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일단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봐도 어제 AI 인프라 섹터도 조금 꽤나 많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제 주요 특징주 중 하나가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상장한 코어이브입니다. 이 코어이브가 조금 뭐 IPO 흥행에 실패하면서 AI 시장에 좀 회의론도 들고 그랬는데 어제 코어이브가 4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시장에서 조금 위험 선호 심리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면서 AI 인프라 섹터 중심으로 조금 만약에 반등 나타난다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상호 관세가 좀 걱정인데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맞고 나면 좀 다르지 않을까? 불확실성 해소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거 관세 관련해서 이제 내일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 5시, 이제 4월 3일 목요일 새벽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언론들에서 나오는 보도도 달라지고 있는 게 분명히 어제만 해도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뭐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 부과할 거다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근데 오늘 장 끝난 직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관세가 20%보다도 더 낮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미국 무역대표부랑 좀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 이게 생각보다 관세가 20%보다도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일단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이제 백악관 수석 대변인 발표도 있었는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낮은 관세를 요구하는 외국 정부하고 기업 지도자들의 말에 좀 기꺼이 귀를 기울일 거고 이 전화도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조금 관세가 일단 부과는 되는데 조금 협상을 통한 이 점진적 관세 완화 기대감이 계속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좀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발표하는 바에 따른 다른 것 이제 달린 건데 거기서 만약에 여러 가지 뭐 이제 10% 15% 관세 부과로 좀 시장 예상보다 낮게 부과를 하겠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세부적인 조건이 많다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의약품이나 뭐 반도체에 대해서 뭐 특정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또 어떻게 국가마다 부과하겠다 이야기가 나오면은 조금 불확실성이 증가하겠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보편적으로 20%이 정도면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이슈를 가격에 반영했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불확실성 해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세는 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봐야 될 거고 이제 4월 내내 시장을 좀 괴롭힐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오히려 관세 이후의 상황들을 좀 봐야 된다. 호재성 재료들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에 조금 어느 정도 만약에 진짜 뭐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뭐 20%를 넘게 부과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산업별로도 더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만 안 나온다면은 이미 관세 관련해서는 관세 20% 부과하는 걸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에 책정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정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 관세로 인해 뭐 미국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정책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정책이 현재 계속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결국 이제 세금 인하, 감세가 바로 시작될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재 이 백악관 고문들도 대부분 다 감세 관련한 코멘트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도 뭐 관세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세금을 인하하면 소비자들이 괜찮아질 거다 이야기하면서 관세가 있더라도 감세를 진행하면은 세금을 깎으면은 분명히 소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케빈 하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올 여름에 이제 감세 관련해서 세금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좀 기대할 포인트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이걸 진행하고 있다니까 관세 부과 이후엔 좀 이 감세 관련해서 수혜를 얻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나 섹터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감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일단 이 감세 관련한 세수 확보는 도지를 통해 정부 지출을 좀 감축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세수 확보를 좀 더 나서기 위해 현재 감세가 뭐 전방위적으로 모든 계층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 부자 감세 비판이 언제든 이제 따라올 수 있다 보니까 이 부유층 대상으로는 세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37%인데 이 부유층 대상으로는 최고 소득세율을 39.6%로 인상할 거다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뭐 조금 이제 부유층한테는 세금을 더 걷고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일반적인 이 중산층들한테 좀 더 세금 면세 혜택을 주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감세가 나타나면은 좀 소비 차원에서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현재 좀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경기 지표들 중 하나가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좀 소비 상황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분명히 이게 관세로 뭐 조금 가격 상승이 일단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세금 인하를 하면은 분명히 좀 더 이게 소비자 지출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포인트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라는 그런 경제 기관에서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보다 감세로 인한 긍정적 소비 효과가 시장에 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감세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 그 투표 당일날 봤을 때 이게 선거 당선되고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섹터 중 하나가 임의 소비재거든요. 분명히 그 당시 임의 소비재가 많이 상승했던 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이 세금을 감면해 주면은 분명히 임의 소비재 섹터가 좋아질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 시장은 약간 그 과거를 잊고 좀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졌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잊혀졌지만 분명히 이게 세금 인하가 관세 이후로 이 감세가 진행이 되면은 좀 더 이런 섹터도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이 S&P 소매업종 지수가 이제 S&P 500 동일가중 지수 대비 이 상대 성과 이런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게 현재 역사적으로 2000년대 이후 이제 리세션이 항상 있었던 2000년, 2001년 9.11 테러 직후랑 그리고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이후로 현재 가장 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전체 대비해서 이 리테일 인덱스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 이제 경기 침체 당시하고 항상 이게 경기 침체 당시하고 현재 수준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런 걸 가격에 책정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은 뭐 경기 침체에 이미 빠진 게 아니라면은 좀 관세 압박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주가를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만약에 이 관세 관련해서도 생각보다 관세가 조금 더 낮게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관세 발표 이후에 바로 감세 관련한 이제 이 법안들이 나오게 되면은 분명 이런 섹터도 좀 반등 촉매제를 가질 수 있으니까 뭐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면은 이런 임의 소비재 섹터도 좀 한번 관심 가져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간밤에 항공주가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관세 좀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유럽인들이라든지 뭐 캐나다인들이 미국 여행이 급감했다고 하네요. 네, 현재 이게 관세 관련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워낙 이제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캐나다는 이제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된다 그런 이제 막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현재 좀 캐나다 내에서 이 미국에 대한 조금 뭐 싫어하는 감정이 꽤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이 미국에서 국경 단속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 의심되는 사람이 조금만 있더라도 현재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좀 구금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제 소식들이 종종 이제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미국을 여행 가는 게 부담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비자들이 세계적으로 꽤나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항공 데이터 업체 OAG의 자료에 따르면은 이게 2025년 4월부터 이 9월까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 예약 건수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전년 동기 대비 거의 70% 이상 급감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확실히 이게 캐나다에서 현재 좀 미국으로 가는 걸 많이 꺼려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 자체가 조금 항공 여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호텔 예약 플랫폼 그런 기업들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근데 캐나다인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뭐 현재 유럽 내에서도 뭐 독일이나 영국, 뭐 핀란드, 스웨덴 이런 국가들에서 현재 미국의 여행 경고 그리고 주의보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좀 구금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게 좀 물론 이제 불법적인 뭐 그런 불법 이민자 의심 그런 걸로 이제 되다 보니까 불법 구금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다 보니까 현재 아코르 그룹이라는 이제 뭐 국내에선 소피텔이나 여의도에 이제 페어몬트 호텔을 운영하는 아코르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아코르 그룹 CEO가 어제 블룸버그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올 여름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 예약이 25%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올해 1월에서 3월까지는 현재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 예약이 18에서 20% 감소했다고 하는데 뭐 여름에는 2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하면서 이게 점점 더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확실히 좀 미국으로 여행 가는 수요가 줄어들면은 이 관광 관련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여름에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항공주 관련해서 어제도 좀 항공 섹터가 시장 반등하는데도 좀 좋지 못했는데 이게 항공주가 분명히 올해 초에는 이게 좀 기대 섹터로 많이 꼽혔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좀 항공 산업 관련한 규제 완화에 그리고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면서 저유가를 만들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현재 이제 좀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은 뭐 러시아랑 협상도 쉽지 않고 그리고 뭐 이란도 제재한다고 하니까 유가도 다시 상승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올해 내내 이제 올해 초에 워낙 항공 사고도 많았다 보니까 이 항공기 수요가 좀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도지에서도 연방정부 비용 삭감을 계속 나서다 보니까 이 정부 여행이 급감했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입국 거부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항공 섹터 전반으로 다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뭔가 항공주에서 기회를 찾아본다면은 뭐 그나마 이제 국내선 비중보다는 조금 여전히 수요가 살아있다고 하는 국제선 비중이 높은 항공주 뭐 그런 걸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뭐 전체 항공주 중에서는 국제선 비중이 가장 높은 항공사라고 하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뭐 아무리 국제선 비중이 높긴 하더라도 현재 조금 이 여행 관련한 센티먼트가 워낙 악화돼 있다 보니까 조금 항공주는 당분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만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만한 기업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한번 살펴볼 만한 기업은 이 디어라는 기업인데, 디어 하면은 뭐 국내에도 이게 꽤나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농기계 생산 업체인데, 이게 현재 좀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긴 하거든요. 가장 이제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 수혜주다 그런 이야기로 좀 각광받고 있는데, 디어란 기업은 일단 실적은 완전히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가 부근에 움직이고 있는 게, 이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일단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 이제 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게 농산물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국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런 농기계를 구매할 여력이 더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 주가가 여전히 탄탄하다.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 디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뭐 거시경제 데이터들 그리고 매크로 환경이 좀 디어한테 웃어주고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플레를 좀 유발하려는 그런 이제 정책들도 내고 있지만 이 불법 이민자 그 추방도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현재 미국의 농경 사회에 조금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관련해서 이제 결국에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좀 자동화 관련한 투자도 이 농부들 입장에선 이제 사업자 입장에선 관심 가질 수 있겠는데 현재 이게 미국에서 트랙터하고 콤바인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디어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점도 분명히 좀 관심 가져볼 만한 포인트고 그럼 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한다면 결국에 이제 농기계 구매를 더 해가지고 그 비싸진 농산물 더 많이 채취해야 이제 좀
그걸 얻어야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으로 수요가 붙을 수도 있다. 그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관세 이슈 때문에 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기여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관세가 예상보다 좀 약하게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경기가 빠르게 반등해도 그래도 또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어가 이 농기계 외에도 건설 현장에 쓰이는 뭐 포크레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설 장비, 뭐 중장비들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장비들 뭐 많이 구매하려면은 이게 다 리스로 구매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좀 낮아질 필요가 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가장 원하는 게 금리 인하거든요.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모든 바가 조금 디어한테 웃어주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디어라는 기업은 결국 이 농기계라는 걸 뭐 매년 구매하진 않습니다. 결국 이 사업자들이 조금 사이클을 가지고 뭐 어떤 해에 한번 구매를 하면은 보통 한 5년, 6년 뭐 그 정도 시간이 지나던가 한 10년 넘는 그렇게 세월이 지나야 구매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게 관련해서 항상 그래서 좀 이 중고 제품 재고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재고가 팬데믹 당시에 그때 공급망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중고 재고가 엄청나게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현재 공급망도 점점 이제 좀 공급망 이슈도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재고 관련해서도 재고가 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이 디어의 좀 신규 제품들이 재고 상품들보다 좀 더 구매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 중고 재고도 감소하고, 만약에 이 농산물 가격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은 분명히 이 디어 중장비를 구매할, 그런 농기계를 구매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지난 3월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농산물에 수입 관세 부과한다고 분명히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이게 당장 내일 이제 관세가 어떤 품목에 발효될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일단 농산품은 이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이제 이제 확언을 해줬고요. 근데 결국에 이게 수입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미국 내에서는 대체품으로 이제 수입 농산물 대신에 국산 농산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디어한테 좀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 이제 디어란 기업이 뭐 매출 성장률은 거의 2년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현재 이 디어의 뭐 농기계 그런 콤바인 트랙터 관련한 이 중고 재고를 봐도 재고도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결국 농산물 가격 상승이 좀 예상되고 뭐 노동력 부족까지 좀 예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다시 한번 디어가 좀 농기계 구매 다시 좀 좋은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현재 주가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디어 주가가 어제도 이제 한 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추진하는 정책들이랑 계속 뭐 여러 가지 부합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뭘까 그런 것도 시장에서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디어라는 기업도 뭐 에너지 주식들뿐만 아니라 이런 디어도 이 인플레이션의 좀 수혜주 측면이 있다 보니까 한번 이런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그런 투자자분들은 디어라는 기업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에스탁 성정모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